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이스 경제원풍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액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재계는 소송 난발 등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정부 여당은 분할 합병 등에 국한한 핀셋 규제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상법 개정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점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상법 382조의 3,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서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이 부분을 수정하자는 거잖아. 네,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주주를 넣는 거죠. 네. 주주를 위해 또 총주주, 주주의 이익 이런 문구를 넣자 이렇게 발의를 하는 건데 쟁점 내용이 뭡니까? 왜 이게 뭐 논란이 되는 거죠? 정점 말씀하신 대로 딱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상법 382조 3항. 네. 예. 기업은 보통 이사회가 다 있죠. 그렇죠. 기업은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현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그 직무에 충실 임무를 해야 되는데 예. 그게 회사 플러스 그 주주를 넣자는 게 이제 문제 쟁점이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죠. 네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주주 자본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에서 이게 없었다는 게 오히려 넌센스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슈가 됐느냐? 예. 이 실제로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2000년대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말이 나온 게 최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사실 2000년 이후부터 이미 20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 그때부터 나와서 이제 대기업이 사업 구조 조정이나 그다음에 사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소액 주주가 손실을 입는 과정이 계속 생겼던 거죠. 뭐 대표적인 예로 LG 화학이 LG 에너솔루션의 물적 분할, 분할하면서. 뭐 대표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또 이제 보면 SK 케미칼이 2021년도에 SK 케미칼이 물적 분할을 했는데 이때 그 백신 사업부를 2021년 3월달에 백신 사업부를 물적 분할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네, 상장을 했죠. 예. 실제 SK 케미칼 주주 입장에서는 손해인 거죠. 손해죠. 네, 이런 일이 생긴 거고 카카오의 쪼개기 상장도 굉장히 그 개인 투자자들 주주들의 불평이 많았죠. 굉장히 그 화를 내게 했죠. 네. 이런 일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다. 그래서 상법 382조 3항에 이사회가 뭔가 의사결정, 물적 분할이나 회사 여러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회사를 위해서만 아니고 개인 투자자 혹은 주주들을 위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문제의 쟁점이고 실제 정부에서도 이거 탄생했어요. 이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도 1월 달만 해도 그 1월 2일 그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한 그릇을 찾아가지고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사회가 소액주주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예. 이런 말을 하니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공식석상에서 상법 개정 도입의 필요성을 여러 번 필요했죠. 예. 그런데 여기 이제 실제 법안 개정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까 초대 말씀하신 것 같이 재계 제일 먼저는 이제 삼성, 현대차 같이 국내 16개 대기업 사장단이 먼저 반대 의사를 냈고 그대로 이제 계속 이 반대 의사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뭐 한국산업연합포럼은 산업별 대표 협회들하고 이제 네. 상법 개정안과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어제 공식으로 이걸 밝혔어요. 네, 밝혔어요. 밝혔어요. 여기에 네. 뭐 협회 회원이 누가 있냐면 이제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협회, 바이오협회, 배터리 산업협회 주요 협회들이 이제 18개 산업협회가 네. 뭉친 건데 이렇게 우려를 표명한 이유가 사실은 회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뭐 영업 활동을 하고 경영 활동을 하면은 주주들에게도 좋다 뭐 이런 약간 논리가 섞여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쟁점은 그거죠. 그 주주가 같은 주주가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주주는 지금까지는 이제 이 개인 투자자들이 불만을 가지는 거는 그 좋다 이거죠. 회사가 잘 되면 주주도 좋은 장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죠. 어떤 의사결정을 보면 회사가 잘 되는 게 특정 주주에게만 좋은 것만 되고 뭐 개인 투자자들은 안 좋은
결정이 많이 나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데 예. 이번 어제 이제 기자회견에서 산업협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쟁점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제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논리는 이겁니다. 첫 번째 이렇게 되면 이렇게 상법 통과가 되면 행동주의 펀드가 더 쉽게 활동할 수 있어서 경영권 침탈의 우려가 더 심해진다. 그러니까 일각일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동주의 펀드가 공격할 대상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너희들 그때 주주총회에서 그때 그 결정했던 것들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데 왜 결정했냐고 계속 소송을 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권에 대해서 훨씬 공격할 거리가 많아지는 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 주주들이 소액 주주들이 기업 그 보딩 멤버 이사들을 상대로 배임 사기죄 소송이 우리의 이익을 저해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예를 들면 말할 수 있는 대표적 내가 이런 거예요. 현대자동차가 삼성동 사옥을 부지를 살 때 당시 10조 4천억 정도를 쏟았습니다. 그랬죠. 그때 돈을 투자했던 곳이 현대자동차,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10조라는 돈을 네. 주주들이 동의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우리 손해야. 그거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서 뭐 논란의 소지가 있으면 소송을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쟁점은 현재 제기의 쟁점은 이 두 가지에 포커싱 되어 있습니다. 이거 경영권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더 많이 줄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거 이렇게 무서워서 경영 활동하겠냐? 경영할 수 하겠어? 뭐 그렇죠. 사사건건 배임으로 걸어버리면 경영학건 누가 하겠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제 이제 기자회견 한 개를 더 건 게 뭐냐면 이번에 민주당에서 단순히 상법 개정 플러스 두 개가 더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상장사에 집중 투표제 도입하겠다는 거. 이거 문재인 정부 상법 그러니까 경제민주 3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집중 투표제 같이 도입하고 플러스 현재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 돼 있거든요. 네. 이거를 2명으로 늘리는 정도 같이 담아버렸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일단 집중 투표제가 되면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권익을 더 보호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정 상황에서 집중 투표제를 하면 대주주가 의사결정하는데 상당히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습니다. 주주들 의견을 다 들어야 되니까. 다 들어야 되니까. 두 번째,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면 현재 한 명인데 네. 2명으로 하면 이 감사위원들은 사실은 그 이사회 내에서 의무가 막중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주주의 이익이나 개인 주주의 이익을 무시하고 대주주의 이익이나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결정을 하면 감사위원들이 가만히 안 있을게 되는 수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견제할 수 견제할 있는 수단을 좀 시기에 늘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처럼 쉽게 물적 분할이나 이런 거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대주주가 유리한 뭐 대주주와 회사만 유리하고 개인 주주들은 손해를 볼 수 있는 의사결정들을 못하는 견제장치를 두 개 더 붙인 거죠. 그러니까 상법 개정 플러스 견제장치 두 개 옵션으로 붙인 겁니다. 그렇죠. 이 뭐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논리를 어떻게 보세요? 양쪽에 다 주장은 사실은 다 뭐 논리는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이 문제의 핵심 사안은 개인 투자자들이 보는 거는 우리나라가 주주 자본주의냐에 대한 퀘스천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주주 자본주의가 아니라 최대 주주 자본주의 아니냐는 겁니다. 약간 비꼬는. 그렇죠. 이 논리가 가장 이제 이 상법 개정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뭐 사례들은 많죠. 그 가장 최근의 일례를 보면 두산 여기서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바켓 합병에 있어서 철저하게 개인 주주들의 이익은 무시됐거든요. 그렇죠. 네. 그 결정이 지금은 아마 이제 철회돼 버렸지만 아예 반대가 심해서 두 번까지 밀어붙였던 가장 큰 이유는 최대 주주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의사결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사회에서. 이런 사안들이 계속 터지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뭐냐면 현재 개인 주주들의 가장 그 열성적인 개인 주주는 MZ 세대들 아닙니까? 네. 우리가 알지만 이미 국내 시장의 신뢰를 다 잃어버리고 해외 시장을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중요한 원인은 맞죠. 네. 네. 그러면 이거를 그 개인 주주 투자자들을 투자는 하라 그러고 밸류업이나 여러 가지 정책을 하라 하면서 투자는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도는 여전히 그대로 있으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업계 지금 기업계 재계는 이렇게 상법 개정안에서 반대를 하는데 찬성을 하는 측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여기에 많이 찬성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국회에다가 이제 이사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주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촉구한다 뭐 이런 입장인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아시아 기업 지배 구조 협회가 이제 비용 단체인데 여기서 최근 우리나라 국회에다가 이런 내용을 보냈어요. 공개선을 보냈는데 어떤 단체입니까? 이제 ACGA라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아시아 그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e라고 이제 해서,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말 그대로 지배구조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하는 곳입니다. 99년에 만들어졌고요. 오래됐습니다. 25년 됐고요. 예. 아시아 이제 이게 99년에 만들어질 때만 해도 이 아시아의 자본시장을 좀 키워보자는 겁니다. 99년 동안 해도 자본시장은 미국 중심. 그렇죠. 한국에는 겨우 일본 자본시장 정도 힘을 쓰는 정도였는데 이제 그때 이제 중국 들어오고 인도네시아 이렇게 막 태국 들어오면서 아시아 자본시장이 커갈 때입니다.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예. 이때 그러면 이 가버넌스를 조금 더 우리 아시아의 성격에 맞게끔 평가도 하고 보고서를 내고 발표를 하자라고 만든 단체예요. 이게 이제 ACGA라는 단체인데 매년 보고서 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기업 지배 구조를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해서 이 CG Watch라고 표현을 해요. CG Watch. 예. Corporation Governance Watch라는 보고서를 매년 내는데 23년도 보고서를 보면 여전히 우리나라의 기업 지배 구조 종합 점수는 52.9점입니다. 100점 만점이에요. 네. 낮네요. 몇이냐면 8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전도 22년도에 9위 했어요. 한 계단 올라간 거예요. 그 우리나라 양쪽에 누가 있느냐? 우리나라보다 지배구조가 더 투명하다고 보는 곳이 인도입니다. 6위. 그래요? 예. 의외네요. 그리고 네. 우리나라보다 한 계단 아래가 태국입니다. 그러니까 1위는 어디냐면 오스트리아예요. 국내에서. 2위가 일본입니다. 중국이 몇 위냐면 중국이 10입니다. 예, 사회주의국가 중국도 10인데.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우리나라 지배 구조가 상당히 낮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단체에서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공식 던진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이 같은 의견인 것 같은데 동의한다 이런 논평을 냈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 시총 추락으로 존재감이 없어지는 한국에 대한 경고문에 뭐 필정하는 내용이다. 이게 300명의 국회의원은 상법 개정에 그래서 빨리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네. 촉구를 했잖아요. 그죠? 네. 한국의 어떤 이런 단체들의 목소리 이런 거 귀를 기울여야 될 텐데 뭐 이게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고 이 상법 개정이 말이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오래됐죠. 그죠? 이게 느리잖아요 지금 가는 게. 뭐 한국 기업 지배구조 연구소 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ACGA 쪽을 찬성할 거고요. 왜냐하면 ACGA에서 낸声明이 이런 거예요. MSCI 신흥지수 비중이 있잖아요. 예. 이게 10% 아래로 떨어지면 국제금융시장에서 그 시장은 의미가 없으라고 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게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제가 볼 때는 지금 골든 타임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탄핵 전만 해도 우리가 나왔던 데이터를 보면 몇 가지 이제 우려스러운 데이터들이 나오죠. 첫 번째, 미국 투자액이 한국 투자액보다 더 늘은 날 같은 기미. 그리고 더 치명적인 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물론 당선 이유도 있겠지만 코인 시장의 거래액이 주식시장 거래액을 압도해 버렸어요. 압도했죠. 이미. 네. 예. 20조, 19조 예, 이런 예, 상태 됐으니까 이 정도 시그널이 오면 사실 한국 자본시장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이 자본시장의 제도를 바꾸지 않고 개인 투자자들 보고 소위 말해서 애국심에 기댄 투자만 하라고 그러고 뭐 이런 식의 더 이상 먹히지 않습니다. 이미 글로벌한 시장에서. 이 정도면 그리고 밸류업을 정부에서 1년 내내 주장을 했어요. 근데 우리도 알지만 밸류업 ETF 전체 시장 지수가 똑같이 움직입니다. 밸류업 지수 105개 포함된 기업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이러냐 던지면 결국 문제의 종점은 뭐냐면 이 지배구조 그리고 많은 결정이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을 보면 대부분 누구를 위한
그들만의 리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본시장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시장 이 상법이라도 바꿔놓으면 최소한 그거에 대한 1차 방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외친단 말이에요. 물론 제게 여러 우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게 우려는 이런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좋다 이거죠. 그렇게 상법을 고치면 재계에서는 아니 투자자들은 다 단기 차익만 노리는데 그럼 이 사회가 다 단기 차익 위주의 의사결정을 하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미래에 위한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어떻게 보완할 거냐는 거죠. 이런 우려도 있지만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도 그 법에 보면 주주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과 주주를 위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그 의사결정은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그 기업이 어느 쪽으로 가야 기업의 가치가 중장기적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분명하단 말이에요. 네. 회사를 위해서 투자하건 주주를 위해 그 의사결정을 하건 이 두 가지는 분명한 건데 전 그 접점만 잘 찾아가면 뭐 상법 개정을 해도 하고 좀 지배구조 개선을 하면 현재보다 훨씬 밸류는 빠를 것인데 좀 우려가 약간은 과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질문이 방금 대답해 주신 부분에 포함될 것 같은데 다시 증시로 돌아와서 네. 우리 증시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돌파구가 없어요. 상법 개정이라도 이 모멘텀이 마련되면 기업 지배 구조가 좀 개선이 된다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네. 외국인들의 시각이 좀 개선될 수 있고 기업 가치가 오르게 되면 주가 상승에도 결국 도움이 된다. 뭐 네. 그렇게 이제 논리가 했는데 전문가분으로서 상법 개정의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액면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의 핵심은 그러니까 작은 지분으로 가진 회장님들이 다수 지분을 가진 일반 주주 간의 이해 충돌이 핵심입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로 내려오면서 더 많은 지분을 가질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렇죠. 경영권 승계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은 대기업들은 최소한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대의 군환을 누려야 되는 구조로 가다 보니까 이런 이해 충돌이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죠. 저도 그게 핵심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계 말을 들어보면 결국에 뭐냐 하면 비례적 이익을 못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네 지분과 내 지분은 다른다는 얘기예요. 같은 한 주라도 너의 한 주와 나의 한 주는 달라. 그 이야기거든. 맞습니다. 깨놓고 이야기해서. 예. 근데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이런 거 이분들은 오는 입장에서는 내가 회사를 만들었어. 우리 할아버지가 만들었고 우리가 여기 얼마나 많은 쏟았는데 네가 가진 한 주와 내가 가진 한 주가 같아? 이야기를 말이야. 논리적으로 말이 안 깨놓고는 되죠. 거죠. 근데 이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나의 많은 거 너의 많은 건 다르다는 게 말이 되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문제의 핵심인데 예. 저는 이제 한국식 지배 구조의 접점을 찾아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재계에서는 이런 거예요. 그래도 이런 지배 구조, 이런 오너십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이만큼 발전했어. 이런 강력한 리더십이나 이런 것 때문에 투자도 밀어붙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어. 예. 그거를 어떻게 그거하고 우리가 바꿀 수 있어? 쏙내는 이겁니다. 네. 개인 투자자는 아니 그건 그거고 우리는 투자했지 않느냐. 그 우리 이익도 챙겨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 놓고는 왜 투자하라 그러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접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여러 법안 한국의 자본시장이 성장하면서 사실은 제도는 일본이나 미국 여러 제도를 가져왔고 성장은 한국식으로 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이 투자자들과 우리가 그 기업 오너들 간의 접점을 찾아야 되는 시점이 왔다는 겁니다. 그게 상법이 가져와 제도적으로 자본시장법으로 고치건 그 접점을 정부나 위에서 찾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그래서 만족시키고 이쪽 만족시키는 걸 찾아야 되는데 이게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게 첫 단초예요 지금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 허들을 넘지 못하면 한국 자본시장의 성장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합의를 외국 투자자들과 외국 투자자분들에게 설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례로 이런 얘기를 들었죠. 외신 블룸버그 쪽에서 그 기자 하나가 한 10년 전쯤 연락이 왔어요. 네. 워렌 버핏이 굉장히 돈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도 아까 뉴스 보니까 지금 갖고 있는 돈이 320조 정금 갖고 있는데 네, 그렇죠. 정몽구 회장이 가지고 있는 현대자동차 그룹 주식이 한 6조 5천억 뭐 정도 돼요. 네.
그거 6조 5천억 정도 주고 한 50억 불 주고 그거 사면 현대자동차가 우리 뭐 빚게 돼? 돼야 되잖아요. 돼야 되죠. 안 돼.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안 되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 돈 거의 요 이해, 이 상호 간의 이해를 이해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주주 자본주의는 그 돈 주고 그 주식 사면 그 사람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우리나라는 안 되잖아요. 네. 굉장히 복잡한 지배구조. 뭐 여러 가지 편법들. 그러니까 요 이해의 폭을 어떻게 좁히는가가 지금 볼 때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야 개인 주주도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하고 외국인도 투자를 하고 오너들도 안심하게 경영권을 가져가고 이런 접점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현재 자본주의 기업 가버넌스의 변화의 첫 단추를 꿰야 된다. 그게 제도적으로 하나 가져오건 합의를 하건. 그렇죠. 네, 그게 저는 이번 사안들의 뭐 아주 어려운 숙제도 아닌데 어느 정도 양보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는 게 저는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야 앞으로 날 고려아연 같은 경영권 분쟁 다시 또 안 생깁니다. 맞아요. 계속 발생할 겁니다. 맞아요. 막 이 분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법 개정 이제 물꼬를 트는 입구에 서 있는데 어떤 절차와 일정으로 진행되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난주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제 얘기했던 뉘앙스 중에 하나를 보면 약간 개방성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게서 우려하는 게 일단 경영권 침탈 우려 첫 번째가 외국 자본 들어와서 두 번째가 배임에 대한 그 소송에 대한 논란 요건데 말씀하셨죠? 네. 요거를 보호할 수 있는 옵션을 걸겠다는 거예요. 민주당 쪽에서도. 근데 이게 이제 정부에서는 자본시장법을 가져오면 되냐는 건데 저는 자본시장법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하나 예를 들게요. 하나그룹 예를 들어봅시다. 하나그룹은 주 하나의 지분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에너지라는 비상장사를 통해서 지금 삼형제가 지분을 가지고 그렇죠. 분할 합병을 통해서 하려고 해요. 예. 자 그러면 이거는 상법에 자본시장법이 되면 이거 해당되지 않습니다. 않죠. 비상장사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나라 오너그룹들가 있는 재벌 기업들은 이런 방법을 통하려고 해요. 예. 비상장사를 키워서 지렛대로 만들어서 분할 합병을 통해서 경영권을 가져가려고 해요. 이건 자본시장법으로 만들면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법을 만들 때 재계에서 우려하는 그 옵션들을 넣어줘야 되는 쪽으로 저는 가야 된다 봅니다. 예, 지금 그 논의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법 개정 어쨌든 간에 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반드시 시행이 돼야 되는데 어느 점에서 이제 접점이 합의가 이루어지는지가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리더스 인덱스 박지훈 대표님과 상법 개정 이슈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